Leute. 안녕하세요. 독일어 교사 독고윤입니다. 자, 오늘은 독일어 문장 구조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명사, 동사, 관사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팁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문장들이 있죠. 자, 이 문장들 가운데서 강아지가 고양이를 잡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줄게요. 그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 됐나요? 바로 답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자, 맞춘 친구 있나요? 자, 1번과 2번은 강아지가 고양이를 잡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3번의 경우는 고양이가 강아지를 잡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선생님이 바로 설명해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뒤에 명사와 관사 그리고 동사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문장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됐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의 첫 글자 항상 대문자이다. 자, 문장의 중간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고유 명사일 경우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모든 명사에는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게요. 거의 대부분 관사와 함께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또는 the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자, 독일어에는 이 관사의 종류가 16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독일어를 처음 배울 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 16가지가 어떻게 16가지가 되는지는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명사에 성이 있다. 그리고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이름이 있는 들에는 독일어에서 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은 남성 명사고요. 창문은 중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 램프는 여성 명사이고요. 자, 그럼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떤 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강아지는 남성이고요. 고양이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명사의 성을 함께 외워주는 것이 언어를 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을 함께 외워라. 어떻게 외울까요? 자, 관사를 붙여서 함께 외우는 겁니다. Der Hund, 그 다음 die Katze 이렇게 관사와 함께 우리가 명사를 암기를 하면 나중에는 그 어느 정도 기초 어휘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저절로 감으로도 사실 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까지 독일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사의 성은 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관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는 늘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의 성과 격을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16가지 관사의 형태를 이야기를 했었죠. 자, 명사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 중성, 복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하고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 내 역할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지, 소유격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간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 4가지, 그리고 격 4가지, 4, 4, 16, 총 16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죠. 어렵죠? 자, 그럼 이 밑에 문장을 보고서 한번 각 명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Der Hund fängt die Katze. 자,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나온 이 훈트는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이 훈트, 강아지는 문장 속에서 남성 1격으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잡다 무엇을 디카제 여성 명사인 고양이를 잡는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밑에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Den Hund fängt die Katze.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떤 것일까요? 자, den Hund가 있습니다. 자, den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여기 남성 사격에 위치하고 있죠. Den Hund fängt die Katze. 그럼 얘가 주어인가라고 생각이 들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1격 D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주어는 디카제 고양이가 된 홍트를 강아지를 잡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의 문장과 그 밑에 문장의 관사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사의 16가지 관사의 형태는 사실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암기를 할 때는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이런 순서로 우리가 암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격은 1격과 4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가지 외우는 게 좀 어렵다, 무리다 라는 친구들은 1격과 4격만 암기를 하면 좋은데 자, 여성의 1사격, 중성의 1사격, 복수의 1사격에 해당하는 관사는 형태가 다 1격과 동일하죠, 목적어가. 그래서 남성 1격과 4격 요 2가지만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문장에서 주어를 골라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옆에 정관사 표 보면서 자, 아까 살펴봤죠? Der Hund가 이 문장에서 주격이 되겠죠. 두 번째, Die Katze fängt der Hund. 여기서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der Hund가 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Der Hund fängt die Katze.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떤 걸까요? 네, die Katze. 고양이가 여기서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독일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순이다? 아니죠.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자리가 바뀔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동사 앞자리는 강조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인 동사의 위치는 항상 문장의 두 번째이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문장의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예외가 써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자, 예외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동사 do를 사용하죠. Do you 또는 does he 이렇게 조동사를 사용을 하는데 독일어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fängt der Hund die Katze 이렇게 동사가 맨 앞에 위치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두 번째 자리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요. 동사는 크게 자인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자인동사랑 일반 동사를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자인동사의 경우는 영어로 치면 비동사이거든요. 비동사. 자,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I am Yoon. I am 20 years old 아니죠? I'm a teacher. 이거 맞고 I am busy. 자, 나는 윤이다. 윤이 아다. 동일하죠. 앞에 있는 거, 이 동사, 자인동사, 비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하냐?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주격으로 형태를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리를 하면 자인동사라는 것은 비동사를 뜻하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비동사, 이 자인동사 뒤에 나오는 것들은 목적격으로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명사는 주격의 형태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은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사의 형태는 주어에 의해서 변형된다. 자, I am, you are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되죠. I say 그렇지만 he says s가 붙죠. 자,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주어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형이 되듯이 독일어에서도 이 비동사, 자인동사와 일반 동사는 형태가 뭐에 의해서 형태가 변형이 된다? 앞에 나온 이 주어에 의해서 변형이 된다. 자, 인칭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인칭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자, 이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자인동사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bin, I am에 해당하는 겁니다. Du bist, du bist, you are에 해당하는 겁니다. Er, sie, es는 he, she, it에 해당하는 것으로 3인칭을 의미를 합니다. Er, sie, es, ist. 그리고 이런 인칭 대명사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명사도 der Hund ist. 일반적인 명사도 또한 ist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wir sind. 이거는 we are. Ihr seid는 you guys are. Sie sind. You are. Sie sind. They are. 자, 여기서 you도 나오고 여기서도 you가 나오죠. 두랑 지의 간단하게 좀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두는 친분이 있고 가족, 나이가 어린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두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존칭을 써야 될 때 우리는 이 대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지를 사용합니다. 일반 동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어에서 일반 동사의 형태는 동사의 마지막 부분이 항상 en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뒤에 en이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 규칙을 한번 살펴보자면 Ich trinke, du trinkst, st, er trinkt, ihr trinkt. 자, 이렇게 n이 빠지고 este, te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불규칙의 형태도 나오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는 무엇이다? 명사, 관사, 동사이다. 명사는 모두 성이 있으며 문장 속의 역할 또는 격에 따라 4개로 나뉘어진다. 관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며 명사의 성과 격을 표시해준다. 자, 4번째, 동사는 문장에서 항상 2번째에 위치한다. 5번째, 동사의 앞자리는 강조 자리이며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자, 동사의 위치가 2번째가 아닌 경우는 의문문일 때 있죠. 자, 마지막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는 변형이 된다. 이 6가지는 꼭 원칙처럼 암기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죠. 명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사의 성들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관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16개의 표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1격, 2격, 3격, 4격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성에 따라 관사의 형태가 변형되는 거 암기가 되어야 되고요. 다음 동사의 형태가 주어에 따라서 변형되는 그 규칙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입니다. 관련해서 질문도 있을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도 좋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다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댓글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schüss!